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입안이 바싹 마르고 손발이 저리고 쑤신다면 그것은 바로 몸속 혈관들이 울부짖으며 보험을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제 진료실 문은 걱정 가득한 어르신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맞이합니다. 오늘 저는 76세 최할아버지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최할아버지는 원래 마을 전체의 비범한 건강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타고난 소화기관을 자랑하며 매일 아침 뜨거운 밥에 물을 말아 몇 조각의 김치와 특히 달콤한 믹스커피 2봉지가 유일한 낙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할아버지 몸속 깊은 곳, 특히 췌장과 연약한 혈관들은 매일 아침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최할아버지가 막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초기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지 그 달콤한 믹스커피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원인은 혹독한 겨울 아침의 특별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정말 잔인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속 수도관 시스템에 비유할 수 있는 혈관들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수축하고 꽉 조여집니다. 수도관 시스템이 이미 좁아진 상태에서 운동량 감소로 인해 혈액은 끈적하고 걸쭉해져 그 좁은 관을 억지로 통과하려 합니다. 압력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통계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겨울철 당뇨병 환자의 평균 공복 혈당은 다른 계절보다 무려 20mg/dl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벽이 훨씬 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폭발 직전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로 공복 상태의 아침입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몸은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아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 연약한 시기에 잘못된 아침 식사로 혈당 쇼크를 유발한다면 그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TV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듣지만 왜 자신의 몸이 매일 아침 혈당 롤러코스터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췌장이 본래 더 약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건강관리 방식을 적용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 이상의 환자 치료 경험에서 얻은 저만의 특별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의 건조하고 약냄새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한 비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어떻게 굳어가는 혈관을 녹일 수 있는지, 계란을 삶는 방법이 아니라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 젓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한 푼도 들지 않는 10분간의 아침 기적이 어떻게 혈당을 놀랍도록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딱 3일만 따라 해보세요. 즉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더 이상 저리지 않고 따뜻해지며 머리가 멍하지 않고 맑아질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HbA1c, 평균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셨습니다. 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하고 100세까지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몸이 매일 겨울 아침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숨겨진 비밀과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나 아침에 저혈당을 핑계로 무심코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은 겨울 아침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 행동들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을 뿐입니다. 별표 첫째, 아침 공복에 꿀물이나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 별표. 선생님,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보약 아닌가요? 분명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된 우리 나이대에는 그것은 독약과 같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액체 형태의 단당류가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른 장작 더미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췌장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때 믹스커피 한 잔은 췌장의 힘을 강제로 짜내는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별표 둘째, 식욕이 없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별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안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르겠죠.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간에 명령할 것입니다. 비상사태다. 즉시 저장된 당을 방출하라.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데도 점심때 혈당을 측정하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별표 셋째, 공복 상태로 찬 바람을 맞으며 운동하러 나가는 것. 별표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범인입니다. 공복 상태로 찬 바람을 맞으며 운동하러 나가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몸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침마다 혈당 조절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의 자동난로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새벽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몸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동안 낮아진 체온을 높이고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내는 자, 난로를 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아드레날린과 성장 호르몬 같은 각성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가니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온도 조절기인 인슐린이 잘 작동하여 난로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는 이 조절기가 고장나 있습니다. 난로는 계속 작동하고 방은 뜨거워지지만 불꽃을 조절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치솟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하룻밤 사이에 혈당이 평균 16mg/dl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뚝배기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수 교수팀의 연구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양인과 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졌더라도 한국인, 베트남인과 유사의 췌장 크기는 무려 12.3% 더 작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36.5%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뼈다귀 해장국을 끓이는 큰 무쇠솥이라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의 췌장은 뚝배기쯤이나 새콤한 국을 끓이는 작은 뚝배기에 불과합니다. 큰 무쇠솥에는 많은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도 넘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뚝배기에 같은 양의 밥과 설탕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부글부글 끓어 넘쳐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에 쉽게 걸리고 아침에 조금만 방심해도 혈당이 치솟는 이유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할아버지도 이 뚝배기 이론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작은 뚝배기의 겨울 추위로 운동량이 줄고 매일 아침 믹스커피라는 강력한 연료를 더 부으셨던 겁니다. 췌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겨울에는 추위에 맞서기 위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이중, 심지어 삼중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셨죠? 우리의 췌장은 작고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몸은 난로를 아주 강하게 켭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히고 넘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약 없이, 한 푼도 들지 않고 단지 아침 식탁에서의 순서만 바꿔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췌장은 뚝배기래. 함께 이해하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작고 소중한 췌장을 보호하고 아침 공복 혈당을 철저히 관리할 3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숙제로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들지 않고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별표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물을 마셔라. 따뜻한 환기차 또는 바나바잎차, 별표. 잠에서 깨어난 후 이를 깨끗이 닦고 끓인 물에 찬물을 섞어 따뜻한 물 한 잔을 만든 다음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왜 이 2가지 차일까요? 먼저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한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기혈 보충 효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신장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걸쭉해져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환기는 이뇨 작용을 돕고 단백뇨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의 진정한 스타는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바나바잎차입니다. 낯설게 들리시죠? 이것은 열대 식물이며 그 잎에는 코로솔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활성 성분을 혈관 속 교통경찰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당 차량들이 혈관 고속도로에서 정체되어 꽉 막혀 있을 때 이 교통경찰은 호루라기를 불고 조절합니다. 이봐, 여기 서 있지 말고 세포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 실제로 코로솔은 세포로 포도당을 운반하는 물질들을 활성화하여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물성 인슐린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바잎차는 효능이 매우 강합니다. 병원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너무 많이 마시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연하게 타서 하루 한 잔 마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별표 둘째, 아침 식사 시 위장에 필터망을 설치하라. 별표.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것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밥 한 숟가락 가득 떠서 반찬을 얹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즉시 멈추세요. 무조건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그릇 뚜껑을 서둘러 열지 말고 상추, 오이, 시금치 또는 다른 삶은 채소들을 먼저 집어드세요. 이것이 바로 위장에 필터망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이 위장 바닥에 층을 깔아 촘촘한 그물망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그 후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 그물망의 걸려 소화 및 흡수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채소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삶은 계란, 두부, 생선 등을 드세요.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즘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체중 감량 주사제의 성분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배불러요. 더 이상 먹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이 거꾸로 식사 방법을 실행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진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 중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고 나중에 빵을 먹은 사람들은 빵을 먼저 먹은 사람들보다 혈당이 무려 37% 더 낮았습니다. 음식 종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단지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약을 먹은 것처럼 감소한 것입니다. 별표 셋째,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30분 뒤 근육에게 밥을 줘라. 별표 식사 후 여러분은 보통 배불러 라고 외치며 소파에 기대어 TV를 켜시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혈관은 설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식사 후 약 30분 뒤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단 10분만 걸으세요. 거창한 운동복을 입거나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은 계속 수축하고 유한하며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자동으로 당을 가로채 췌장이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을 먼저 먹든 채소를 먼저 먹든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딱 일주일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아삭아삭 먼저 씹어먹고 뉴스를 보면서 거실을 왔다 갔다 걸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 식사 후 항상 졸려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아주 맑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피로가 사라진 것이 바로 혈당이 조절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대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바나바잎차 몇 봉지를 준비하세요. 오늘 제가 방금 공유한 3가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나는 밥심으로 산다고 늘 말하는 고집센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방법을 아셨죠? 차 마시기, 식사 순서, 그리고 걷기. 하지만 아마 내일 아침에는 물을 먼저 마셔야 하나 밥을 먼저 먹어야 하나 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30, 10 규칙 별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최할아버지도 이 숫자를 냉장고 문에 크게 붙여놓고 엄격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시계를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 6시 30분에 잠에서 깼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 처음 30분은 차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환기차나 바나바잎차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바로 밥을 먹으려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차의 활성 성분들이 작용하여 췌장을 깨우고 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그 30분 동안 옷을 갈아입거나 집안을 조금 정리하면 딱 좋습니다. 다음으로 7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입니다. 식사는 대략 7시 30분쯤 끝납니다. 이때가 두 번째 30분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로 눕거나 잠들지 마세요. 위장이 일할 시간을 주세요. 이 30분 동안 설거지를 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식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마지막 10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치솟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10분만 집안을 걷거나 가벼운 스쿼트 몇 번을 하면 치솟으려던 혈당이 근육 형님이 다 가져가셨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얌전히 내려갈 것입니다. 보셨죠? 잠에서 깨어난 후 30분 기다리기, 식사 후 30분 기다리기, 그리고 10분 걷기. 이 리듬만 따르면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 정말 위험하거나 흔히 오해하는 3가지 질문을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부지런해서 새벽 5시에 벌써 산에 가서 약수를 떠오는데요. 이것도 운동 아닌가요? 별표. 어르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겨울 새벽 산행은 당장 멈춰주세요.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 새벽4에서 오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우리 혈관은 깜짝 놀라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뇌나 심장의 약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때가 바로 겨울 아침입니다. 운동은 해가 뜨고 날씨가 더 따뜻한 낮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더 나아가 안전하게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두 번째 질문.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어도 괜찮죠? 별표. 안 됩니다. 식사 후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것은 가장 해로운 습관입니다. 밥으로 이미 혈당이 가득 찬 위장에 과일의 당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넘칠 뿐만 아니라 꿀처럼 걸쭉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밥과 과일이 위장에서 섞이면 발효되어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정말 과일이 먹고 싶다면 식사 30분 전에 먹거나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말고 껍질째, 가능하다면 먹고 잘 씹어서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하세요. 귤은 하루에 2개 정도, 사과는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별표 세 번째 질문. 겨울만 되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겠죠? 별표.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바른 얼굴보다 더 소중합니다. 높은 혈당은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이 다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건조한 겨울철, 발뒤꿈치 갈라짐은 상처를 만들어 세균이 쉽게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당뇨발 합병증, 발궤양으로 이어져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샤워 후에는 얼굴에 로션을 바르기 전에 발부터 관리하세요.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고 양말을 신고 자서 발을 항상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공유한 30, 10 규칙과 이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초는 여러분의 약속이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저와의 맹세입니다. 바른 1초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함께 더 많은 동기를 얻을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단 3주면 그것을 여러분 삶의 일부로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 단 3줄로 요약해드리고 변화 후 최할아버지의 메시지와 함께 이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별표 첫째. 별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탁으로 서둘러 달려가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뚝배기 같은 췌장을 따뜻한 환기차나 바나바잎차 한 잔으로 깨워주세요. 별표 둘째. 별표 밥을 먹을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 위장에 필터망을 만드세요. 별표 셋째. 별표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30분 뒤 10분 동안 걸어서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빨아들이게 하세요. 이 3가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기적처럼 비범합니다. 당뇨병은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분명히 그에 합당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올해 76세이십니다. 76세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늙었다거나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믹스커피 한 잔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몸을 살리는 차 한 잔을 음미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2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활기찬 아침을 열어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